교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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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최근 한인사회 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 세금의 증가, 한인 유입의 감소 등 한인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슈인 포커스에서 정태진 밴쿠버 실업인 협회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막막하기만 한 영어 공부, 이민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영어 수업이 있다고 해서 김은성 앵커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시청자들을 만나는 김은성이 간다에서 영어 공부에 막힌 가슴을 뻥 뚫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코리아 뉴스토리의 김은성입니다. 매일매일 삼바와 축구의 열기로 인해서 연일 뜨거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태극 전사들도 러시아전을 맞아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선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알제리전을 통해서 16강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런 축구의 열기와는 상반되게 얼마 전 한인이 운영하던 중고차 매장 폐점으로 인해 한인 사회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지난 4월 1일에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이제 석 달여가 지나고 있는 실업인 협회, 그 정점에 서 있는 정태진 실업인 협회장과 함께 밴쿠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벌써 이제 한 3개월여 지났는데요. 올해 실업인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안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우선 저희 그 회원들 간에 좀 더 소통을 통해 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고 서로 뭔가 좋은 안건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행도 하고 또 개선할 것이 있다 그러면 같이 개선하게끔 그런 소통을 더 중심으로 했고요. 저희 그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빠른 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좀 컴퓨터 이런 것도 업데이트 하려고 지금 또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그 집행부 이사진들도 타 지역, 그러니까 우리 카나다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역, 그 워싱턴주라든지요,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무슨 트레이드쇼라든지 아니면 연말 송년잔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방문도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좀 그러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경제 사정도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은 저희 회원들 특히 그 리베이트를 창출해주고 있고 회비를 내고 있는 정회원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인 협회를 이끌면서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점적으로요. 예. 현재 저희 그 협회 회원들, 그러니까 그로서리 회원들은 리베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또 밀크라든지 칩스 이런 데서 리베이트를 받는데 그 리베이트라는 것은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맨 마지막 분기에, 그러니까 4, 4분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한 3, 4개월씩 또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체크가 1년치 추합해서 드는 시점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도 저희가 빨리 작업을 해가지고 마지막 분기 체크가 들어오면 빨리 회원들한테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무슨 많은 인포메이션, 그 주변에 그 어디 가게가 물건이 싸다, 아니면 담배 같은 것도 담배가 인상될 조짐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저희 회원들한테 빠른 인폼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대체할 것 있으면 대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 캐나다 경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좋지 않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교민들의 가계부에도 사실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밴쿠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또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느끼는 거는 GST로 다시 HST 옛날 12%에서 다시 PST하고 GST 구분하고 나서 조금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회원들 중에서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아니면 저 담배를 취급하는 무슨 스모크샵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서 2번이나 페도랄에서도 올리고 프로빈셜에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담배에 한 3번 걸쳐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담배를 피는 그런 서민들이 되겠는데 그분들은 물가가 지금 안정되어 있지만 한 3불에서 5불 이상씩 담배값이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가벼워지니까 그 영향은 여러 군데에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그로서리 쪽 하는 회원들 말고도 코인노드 하시는 분들도 일본 좀 덜 방문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는 업종들이 일반 그 하이 클래스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 내지는 또 그 좀 중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고 식당 하시는 분들도 지금 한국 그 유학생들 카나다 달러가 지금 아직도 높고 또 미국 달러에 비해서 지금 자꾸 약세다 보니까 외식도 좀 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거가 무슨 지금 뭐 고용 문제에서도 워크퍼미트 문제도 좀 더 까다롭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전 업종들이 조금씩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밴쿠버 내에서 교민들의 사업 아이템이 뭐 그로서리라든지 그 코인 라운드리 그다음에 뭐 드라이닝 클리닝 이런 분야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월마트, 뭐 코스트코, 타겟 이 대형 마켓들이 많이 있잖아요. 캐나다 내에서 특히 밴쿠버 내에서는 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가지고 가격 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이 소규모 그로서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번 그 4월 22일부터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토론토 있는 그 온타리오 실업인협회 그다음에 몬트리올에 가서 카나다 전 그 실업인협회 회장들하고 미팅을 했고 오타와 가서 국회의사당 상원의사당에서 연하 마틴 저 상원에게 좀 주선을 해주셔가지고 전체 문제점을 연방정부 장관 보좌관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 피부로 느끼는 거를 갖다가 아직 연방정부에서 참 들어주기는 조금 아직도 저희가 힘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좀 한인들이 좀 단합을 해가지고 뭔가 그 바잉 파워를 통해서 아니면은 더 정치적인 그 연을 좀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힘을 더 길러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좀 더 바잉 파워를 구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똑같은 것도 공동 구매라든지 단일 가게에서 오더를 하는 것보다도 100군데, 200군데가 동일하게 오더를 했을 때는 좀 더 물건도 저렴하게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우리가 앞터 서비스 그다음 내지는 걔들한테 다른 면에서 혜택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토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 실업인 협회하고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에서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바로 한번 시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바잉 파워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는 이제 그 구매자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실 또 공급자도 파워를 키워가지고 공급의 단가를 좀 높이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담배가 그런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그 시스템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바잉 파워를 가지고 공급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 생각한다면 얘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얘들이 캐나다 전체로 해서 그 내고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저희들은 저희 그 각 지역에 BC, 알버타, 그다음에 뭐 마니토바, 그다음에 온타리오, 케벡주 전체 리스트 가지고 한번 미팅을 하려 그러면은 얘들은 자꾸 짜겠라 그럽니다. 웨스턴 지역 또한 이스턴 지역. 업소가 여기는 몇 개다. 여기는 몇 개다.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쪼개려는 거고 저희는 합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 지금도 밀고 당기는 그 줄다리기 상태입니다. 그러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을 합치려고 그러면은 모든 회원들이 저희 그 협회를 좀 믿고 모든 협회에서 뭉쳐서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좀 힘을 단합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걔들은 뭉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부 짜게 가지고 어떤 업체들은 그런 단합된 힘에 의해서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페이버를 주면서 그 빠지기를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들도 좀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편승 일부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희 힘은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퀘벡에서도 보니까 일부 회원들은 우리 협회 쪽 내고를 빠지고 자기들이 따로 각각 그 업체들, 서플라이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안타까운 실정인데 저희 그 조금이라도 바잉 파워를 만들려면 적은 힘이라도 뭉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거 뭐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제이슨 케니 노동부 장관이 그 요식업체 그 에르몬 발급 중단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한인 식당들이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조치로 한인 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또 이들 업체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업협회에서는 아직 그 요식업체, 많은 분들이 회원도 있지만은 요식업체가 따로 모여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무슨 총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뭐 단합대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으면은 그분들 중에 회장님이 저희 실업협회 이사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아직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그쪽 분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변 이렇게 가서 접해본 거는 그 워크퍼미트 관계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하는 맛은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 맛에서도 힘들어지고 또 뭐 일찍 가시는 분들을 보면 옛날이랑 가격은 똑같은데 그 생선값,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실은 또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를 도와드릴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한국과 캐나다가 이제 FTA 협상 타결로 밴쿠버 실업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금 아직 그 국회 비준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국에서 값싼 공산품이 이제 세금이 없이 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저희 이제 협회 회원들도 그러한 물건을 갖다가 팔면서 또한 한국 제품을 갖다가 더 많이 수입도 하게 되고 저로서는 좋은 그 한국 우수한 상품을 또 여기 있는 그 캐네다를 또 팔 수 있으니까 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양국의 그 국회에 통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의 좋은 물건들이 이번 기회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 물건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저희 회원들도 있고 그분들은 아마 좀 더 좋은 그 찬스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아이고, 이건 진짜, 아이고, 너무 그 광범위하고, 근데 저희 협회로만 생각하자면은, 저희 협회도, 직접 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매장을 운영한다는 게, 직원들을 또 많이 써야 되고, 또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서 위탁 경영을 시켰습니다. 그게 저희뿐만 아니고 또 토론토에서도
대형 매장은 3개나 있는데 지금 거기도 하나로만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가 그 큰 업체, 아까 말한 코스코라든지 월마트든지 이런 데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업체들은 국제적인 그런 갖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단일 매장 요 한정되다 보니까 점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딱 불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최선이라는 얘기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 교민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바람이나 그러면은 교민사회라는 게 이제 한국인들이 그 한인회든지 뭐 노인회, 제한군인회, 저희 한인 실업인협회는 이런 단체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단체고 그렇지만은 우리 다 같은 한인들이고 지금도 한인들의 그 세계 한상이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씩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럼 저희 한인들이 한상들이 좀 뭉쳐가지고 한국의 우수한 물건도 전 세계에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업인협회 회원들도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저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뭔가 더 교두보 역할도 하고 또한 위상도 차리고 또한 우리 한인 사회는 서로 간에 격려하고 너무 상대방의 단점만 보지 말고 서로 장점을 봐가지고 좀 한인 사회가 신문이 항상 더 아름다운 기사로 나기를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귀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뛰놀며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곳 밴쿠버를 찾으신 어머님들.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영어에 금방 익숙해지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렇다고 돈 들여가면서 개인 튜터니 학원 등을 알아보시기엔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저 김은성이 무료 영어 동영상 제작 현장을 찾아가 누구나 쉽게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김은성이 간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성이 간다! 오늘은 제가 영어를 보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어 강사 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사실 밴쿠버에서 영어 잘하는 분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 우스운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 실력을 한껏 업시켜드리겠습니다. 아까 뽑아오면서 엄청 많은데 그렇죠. 옛날에 저희가 다 했던 건데 좋아했던 건데 아니 했던 건 아닌데 저희가 막 ABM 했었잖아요. 뭐 가볍게 한다 이제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실제처럼 한번. 네.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지? 한글로 가죠. 한글로. 네, 한글로. 밴쿠버에서 진행하는 스티브 쌤의 영어로 만만해! Hello everybody. Oh my goodness, I don't know why, but I feel happy today. Yes. I don't know. Maybe it's the weather. I don't know. 비 오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지만 영어에 대한 갈망이 이게 뭐랄까 아주 진짜 크레이지한 정도로 진짜 영어 하는데 그게 좀 그걸 좀 이용해서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영어에 이런 어떤 산업화가 많이 발전했지만 알맹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 알맹이를 돈 위주로 하지 말고 한번 알리는 좀 목적에서 한번 역시 뭐 어떻게 그 비법이라고 보다는 좀 재미를 느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요. 그래서 특히 저희 여기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확실히 나을 수 있는 게 이런 표현들을 배웠다가 바로 뭐 이렇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나가서 한번 바로 써먹을 수 있거나 그리고 실제로 표현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방송 보고 나서 나가셔서 버스에 기다리다가도 옆에 백인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 밴쿠버에서 진행하는 스티브 쌤의 영어로 만만해!
예. 확실히 뭔가 다른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크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Yes. We have a special guest today. His name is Mr. 김은석. 지금 저희가 이제 짧게 한번 영어 표현을 오늘 또 we have new a student here joining us. His name is Felix once again, guys. 약간 불어라고 혹시 볼 수도 있는데 mercy. 멀씨. 네. 많이 그 혹시 그 들어봤는데. 메르시 볶음 그렇죠. 멸치볶음. 예, 그 유명한 메르시. 예, 맞습니다. 예. 원래 그거 들어보셨나요? 멜치볶음? 들어보셨죠? 예, 들어왔습니다. 멸치볶음 답이가 없다? No mercy next time.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 맞습니다. 하이파이브. 다음에는 얄짤도 없다. 맞습니다. 야. 혹시 그 표현 들어보셨나요? 예. 얄짤. 얄짤. 예, 맞습니다. 얄짤 없다. 이게 너무 또 슬랭이죠. 슬랭이죠. 너무 슬랭. 이렇게 슬랭으로 해도 되나요? 이거? 아니, 막 말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No mercy next time. No mercy next time. 그 뜻이 뭐가 No mercy next time? 뜻이 뭐죠? 다음에는 네. 얄짤 없어. 예, 한마디로 국물도 없다는 표현으로 똑같아요. 다음부터는 내가 안 버지겠다. Okay, let's say have a great day and we'll see you next time. Together, have a great day. Have a great day. Alright, yeah. Thanks for coming on the show, Felix. Thanks a lot. Thank you.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곳 밴쿠버를 찾으신 많은 유학만 파파들.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영어를 금방 빨아들이는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영어 참 어렵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기가 일쑤고 그렇다고 ESL 다니자니 돈은 없고 이제 스티브 쌤과 영어 표현을 익혀서 우리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자고요. 지금까지 김은성이 간다 였습니다. 다음은 뉴스토리의 깨알 정보를 알려주는 플러스 뉴스 단신 시간입니다. 지난 5일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에서 정신질환자인 아론 이바라의 총격으로 숨진 폴리 군의 추모식이 비버튼 빌리지 침례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이수영 목사 침례로 거행된 추모식에는 폴리 군의 부모와 가족, 친지, 댄 마틴 총장 등 수백 명이 참가해 생전에 밝고 명랑하고 사랑을 나눠준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습니다. 오리건 웨스트뷰 고교를 졸업한 폴리 군에 대해 친구들과 교사들은 고인은 항상 행복하고 밝은 모습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데니얼 벤은 고인의 그 같은 명랑한 성격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폴리 군의 형 알버트는 동생의 사망 후 커뮤니티가 보여준 큰 성원에 가족들은 감사하다며 비극에도 불구하고 함께 뭔가 아름답고 경이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평소 춤을 좋아했던 고인에게 바치는 춤으로 마이클 잭슨의 춤을 도널드 카모다가 추기도 했습니다. 특히 댄 마틴 총장은 공식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을 돕고 계몽하는 폴리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뉴스토리 제작진 앞으로 보도자료가 왔는데요.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유학생을 상대로 룸 렌트를 빙자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망한다고 합니다. 최근 5월 말에 발생한 사건으로 밴쿠버에 유학차 입국한 한 학생은 입국 전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현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룸 렌트 광고를 보고 6월부터 입주하기로 하고 입국 후 한국인에게 800불을 지불하였으나 집주인이 아니고 단순히 룸을 렌트해 살던 사람으로 돈을 받은 후 잠적해버렸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원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받는 것이 좋으며 집주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기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임대는 원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유의해서 집주인과의 계약 서류를 요구하고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여권 사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TV코리아 뉴스토리는 교민 여러분의 소리를 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